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남자의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는 당신의 외모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불교의 지혜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필요한 노력으로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무리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또 참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잘해주면 더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예뻐지면 더 좋아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더 맞춰주면 더 오래 함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할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헌신할수록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방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친밀한 시간을 계기로 보이는 인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관계를 결정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지혜를 빌려 조용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덜어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돈되어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힌트를 오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밀한 시간이라는 것은 말보다 훨씬 정직한 시간입니다. 말로는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시간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몸의 언어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표정이 내면을 드러냅니다. 호흡이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합니다.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가장 솔직한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전해지는 것은 기술이나 능숙함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전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느껴집니다. 그것이 조용히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뭔가 편안하다거나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테크닉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외모보다 내면이 먼저입니다.
이제 첫 번째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상태입니다. 친밀한 시간에서 남자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족했나 하고 자책합니다. 더 잘해줬어야 했나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은 정반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이 문제입니다. 미움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잃지 않으려는 조바심이 문제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있으면 긴장이 생깁니다. 그 긴장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공기로 느껴집니다.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뭔가 무겁다고 느낍니다. 뭔가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집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착이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집착은 자신의 마음이 상대에게 들러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해집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흔들립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됩니다. 이것이 집착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나는 무거운 여자인 것일까 하는 자책입니다. 내가 너무 매달리는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불안을 친밀한 시간으로 메우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하니까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연이 조금씩 뒤틀립니다.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숨이 막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남자의 본심으로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주고 싶다가 아닙니다. 의외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불안해하면 남자는 당황합니다. 뭘 해줘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안심시켜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가 힘든 건가 하고 느낍니다. 결국 둘 다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뿐입니다.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더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그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풀어집니다.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분위기가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행동의 방식입니다. 친밀한 시간이 끝난 후에 많은 여성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곧바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표정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말투가 달라졌는지 관찰합니다. 태도가 차가워지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거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걱정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확인 행동이 반복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태도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말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하고 물어봅니다. 나 어땠어요 하고 묻습니다. 우리 사이 괜찮은 거죠 하고 확인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지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과는 행동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주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확인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확인해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또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확인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지쳐갑니다. 매번 안심시켜줘야 하니까요. 매번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니까요. 그것은 큰 부담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마주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소통은 중요합니다. 마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통과 추궁은 다릅니다. 마주함과 다그침은 다릅니다. 확인과 감시는 다릅니다. 때로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밀렸을 때보다 믿어졌을 때 돌아옵니다. 쫓기면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추궁당하면 숨고 싶어집니다. 확인당하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믿어주면 다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안심합니다. 자유를 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밤이 있어도 됩니다. 연락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도 됩니다. 거리가 있는 기간이 있어도 됩니다. 그 선택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아두세요. 인연은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강제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인연은 정돈된 마음에 조용히 모여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좋은 인연이 옵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관계도 정돈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거리감입니다. 친밀한 시간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시간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변화가 생기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친밀한 시간만 보면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밖의 장소에서 지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관계에서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인연의 흐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살지 않습니다. 같은 리듬으로 살지 않습니다. 각자의 템포가 있습니다. 각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인연입니다. 역할도 인연입니다. 타이밍도 인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문제라서 이렇게 된 거야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멀어진 거야 하는 자책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관심이 줄어든 거야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이 일시적으로 조용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에는 한 번씩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숨을 고를 때가 있습니다. 재충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관계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조정의 시간입니다. 친밀한 시간 후에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전보다 덜 다정해진 것 같습니다. 전보다 관심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보다 연락이 뜸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이 식은 거야 하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거야 하고
단정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삶의 다른 부분을 정돈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니까 더 연락하게 됩니다. 걱정되니까 더 확인하게 됩니다. 무서우니까 더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냅니다. 인연이 엉키게 됩니다. 상대방은 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방이란 무엇일까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방이란 거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리가 있더라도 괜찮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거리가 필요한 것일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락을 조금 줄여보세요. 기대를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 보세요.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해 보세요. 이것은 자신을 값싸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다루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성숙하게 가꾸는 행위입니다. 남자들에게서 자주 들리는 본심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인지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끌렸다는 말입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비난받지 않은 안심입니다. 추궁당하지 않은 편안함입니다. 기대받지 않은 자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자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친밀한 시간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립니다. 친밀한 시간을 잘 보내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밀한 시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친밀한 시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관계가 정돈되어 있으면 그 시간도 온기가 있습니다. 서로 편안합니다. 서로 행복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불안하면 그 시간도 불안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시간도 어지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함이 남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관계 전체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 거리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끝의 신호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형태를 바꾸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정의 시간입니다. 그것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친밀한 시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다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별로였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여기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충분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수많은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주세요. 인연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정돈된 사람에게 조용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인연이 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밀한 시간 속에서 만족감을 느꼈는데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걱정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이 감각을 많은 사람들은 잘못 해석합니다. 내 매력이 부족한가 봐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하고 자책합니다. 상대방이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 불안은 그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마음속에 있던 불안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고통 대부분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사건 때문에 괴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고통을 결정합니다. 친밀한 시간에 상대방의 반응을 너무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표정 하나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말 한마디에 깊은 뜻을 찾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항상 경계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 아래에는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만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하기 전부터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훌륭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친밀한 시간은 가치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테스트를 받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기는 평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지금 인연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지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친 것을 보고 자책하지 마세요. 안 좋게 보였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관계가 조정 중이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남자 쪽의 본심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친밀한 시간에 무엇을 원할까요? 많은 여성들은 자극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분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움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남자들은 이 시간에 치유받고 싶어 합니다. 치유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평가받지 않는 장소를 원합니다.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냥 침묵해도 괜찮은 안심을 원합니다. 남자들은 세상에서 항상 평가받습니다. 일에서 성과를 평가받습니다. 사회에서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이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항상 강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쉴 곳이 필요합니다. 평가받지 않는 곳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곳이 필요합니다. 친밀한 시간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주는 여성에게 남자는 끌립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무언가 해주지 않으면 붙잡아둘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더 잘해야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더 노력해야 사랑받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깊이 연결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이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공이란 여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이든 담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친밀한 시간 후에 무리하게 말을 거듭하지 마세요. 침묵이 어색하다고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불안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알아줘 하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그 고요함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고요함이 남자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비난받지 않았다는 안심이 남습니다. 시험받지 않았다는 편안함이 남습니다. 요구받지 않았다는 자유로움이 남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외로움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외로움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인연의 질은 확실히 변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이 공허함을 메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외로움을 다 책임져야 하니까요? 한 사람의 공허함을 다 채워야 하니까요? 그것은 큰 무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로 설명합니다. 무거운 원인은 무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무거운 기대는 무거운 관계를 만듭니다. 무거운 의존은 무거운 부담을 만듭니다. 반대로 가벼운 원인은 가벼운 결과를 낳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가벼운 관계를 만듭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자유로운 인연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외로움을 받아들이세요. 아,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외로움과 함께 있어 보세요. 도망가지 말고 마주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외로움을 거부하면 더 커집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외로울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외로울 때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외로울 때 산책을 하세요. 외로울 때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이렇게 자기 외로움을 자기가 돌볼 수 있게 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안심을 자신의 내면에 가질 수 있을 때 친밀한 시간의 성격도 바뀝니다. 더 이상 불안을 지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더 이상 확인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행복을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아직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패턴을 고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돈됨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말해 주세요.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밀한 시간에서 남자의 태도가 변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많은 여성들은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테크닉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냥 세 가지가 조금씩 어긋났을 뿐입니다. 내면 행동 거리감입니다. 먼저 내면에 대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불안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불안을 상대방의 반응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안심하고 상대방이 소홀하면 불안해지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쉴 곳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항상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니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너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심을 상대방에게 맡겨버리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소중히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다정함이 때로는 불안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장점의 다른 면입니다. 그 다정함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하세요.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 자신을 먼저 안심시켜 주세요. 그것이 정돈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행동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많이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연락을 너무 자주 합니다. 반응을 너무 자주 확인합니다. 마음을 너무 자주 탐색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안심이 부족해서입니다. 확인하면 안심될 것 같습니다. 알면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도 또 불안해집니다. 알아도 또 걱정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행위의 좋고 나쁨은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상대방이 지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효과가 납니다. 반대로 신뢰에서 비롯된 행동은 좋은 결과를 냅니다. 조용히 믿어주는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기다려주는 여유입니다. 이것도 훌륭한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는 차가운 것일까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거리를 두는 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신뢰입니다. 성숙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같은 속도로 살지 않습니다. 같은 리듬으로 살지 않습니다. 같은 타이밍에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까워지고 싶을 때 상대방은 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확인하고 싶을 때 상대방은 혼자 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불교의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변합니다. 항상 흐릅니다.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멀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조용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시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입니다. 멀어지는 시기가 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정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친밀한 시간이 줄었다고 마음까지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인생의 다른 과제와 마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다가가면
역효과가 납니다. 거리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공간을 주세요. 그것이 차가움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점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친밀한 시간은 관계의 증명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자격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지금 마음의 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좋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안 좋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태도로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해준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홀히 한다고 가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과 연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마음 상태들이 쌓여서 지금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원인은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정돈하면 미래 인연이 달라집니다. 지금 자신을 탓하지 않으면 미래 관계가 달라집니다. 지금 거리를 신뢰하면 미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허무함이나 불안이라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깎는 사랑은 졸업할 때입니다. 자신을 깎아가면서 사랑받으려는 것은 그만둘 때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그만둘 때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곳에 진정한 인연이 모입니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 좋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친밀한 시간에서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입구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에만 신경 썼습니다. 자기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입니다.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자신을 채울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셔도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빨리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자기 속도로 가도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인연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정돈된 마음에 살며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좋은 인연이 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돈되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조급하지 않게 기다리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좋은 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다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밀한 시간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재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지금 관계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정돈되어 있을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줍니다.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지금 거리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조정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깎지 마세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봐주세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 태도가 불교에서 말하는 정돈된 인연을 키웁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을 믿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자 심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잊지 못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어떤 여자는 쉽게 잊히고 어떤 여자는 평생 기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여자가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쁜 여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는 여자가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표면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진짜 차이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각입니다. 편안함이 있었는지입니다. 안심이 있었는지입니다. 이해받는 느낌이 있었는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감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자의 마음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마음에 새겨진 인상입니다.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심리적 자국입니다. 이 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떠오릅니다. 남자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떠오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생각납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떠오릅니다.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생각납니다. 비슷한 노래를 들으면 기억납니다. 왜 그 사람이 떠오르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그냥 떠오릅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깊은 인연의 시작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잊지 못하게 되는 과정은 매우 미묘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특별히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문득문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인지 모르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을요.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집착은 깊어집니다. 호감에서 관심으로, 관심에서 애착으로, 애착에서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탐진치로 설명합니다. 탐은 탐욕입니다. 원하는 마음입니다. 진은 분노입니다. 얻지 못할 때의 좌절감입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집착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얽히면서 깊은 감정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모든 집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애착과 병적인 집착은 다릅니다. 건강한 애착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병적인 집착은 상대방을 구속합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건강한 애착을 느끼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안정감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입니다. 위협받지 않는다는 감각입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안심입니다. 둘째는 자유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나를 얽매려 하지 않는다는 감각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두어준다는 안심입니다. 셋째는 이해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는 느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감각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경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크닉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화합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인연이 맞물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정돈하면 좋은 인연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좋은 에너지는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를 붙잡으려고 너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더 예뻐지려고 합니다.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더 맞춰주려고 합니다. 더 헌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역효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는 쫓기면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인간 심리의 기본입니다.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이것을 희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구하기 어려울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언제든 가질 수 있으면 흥미가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목마르다고 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비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자가 너무 쉽게 다가오면 흥미가 줄어듭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으면 가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호기심이 유지됩니다. 미스터리가 있어야 매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밀당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산된 밀당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일부러 차갑게 굴고,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금방 들통납니다. 남자도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된 행동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들통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게임을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 취미를 즐깁니다.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자기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억지로 만드는 거리가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는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자기 삶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기 세계가 있는 여자입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남자는 오래 끌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등명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서는 것입니다. 자기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안정적인 에너지입니다. 평화로운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에 끌립니다. 남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빛으로 빛나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떠나기 싫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매력입니다. 외모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제 친밀한 시간 이후의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밀한 시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여성들은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그 시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남자의 마음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움직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 남자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됩니다. 기억에 남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자꾸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다릅니다. 그것이 집착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라고 부릅니다. 종자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심어진 인상입니다. 경험을 통해 남겨진 자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싹을 틔웁니다. 남자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그 여자가 떠오르는 것은 이 종자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생각납니다. 뭔가를 하다가 문득 떠오릅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기억납니다. 그리고 떠오를 때마다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때 느꼈던 편안함이 다시 느껴집니다. 그때 느꼈던 행복감이 다시 느껴집니다. 그때 느꼈던 안심이 다시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남자는 점점 그 여자에게 끌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만나고 싶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그 감정을 느끼고 싶다고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집착의 형성 과정입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여백이 남자의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채워진 공간보다 비어있는 공간에 더 끌리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꽉 찬 것보다 여유 있는 것이 편합니다. 빽빽한 것보다 여백 있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공은 가능성입니다. 모든 것이 담길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남자는 그 공간에 자기 감정을 채워 넣습니다. 자기 해석을 더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그래서 점차 자신이 그 여자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이 완성되어 갑니다. 여자 쪽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남자 자신의 내면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조작한 결과가 아닙니다. 억지로 호감을 갖게 한 것도 아닙니다. 테크닉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여운이 있었습니다. 안심이 있었습니다.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떠나지 못하게 될 때 거기에는 항상 스스로 선택했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당한 것이 아닙니다. 조종당한 것이 아닙니다. 속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선택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습니다.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 감각을 빼앗지 않는 여자만이 오래도록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억지로 좋아하게 만들면 반발이 생깁니다. 조종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속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끌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이제 외로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받고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상황과 관계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원합니다. 이 공허함을 메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외로움을 전부 책임져야 하니까요? 한 사람의 공허함을 전부 채워야 하니까요? 그것은 너무 큰 무게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치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로 설명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무거운 원인은 무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무거운 기대는 무거운 관계를 만듭니다. 무거운 의존은 무거운 부담을 만듭니다.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벼운 원인은 가벼운 결과를 낳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가벼운 관계를 만듭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자유로운 인연을 데려옵니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오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억압일 뿐입니다. 대신 외로움을 받아들이세요. 외로움과 친구가 되세요. 아,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괜찮아, 외로운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외로움과 함께 있어 보세요. 도망가지 말고 마주해 보세요. 외면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외로움을 거부하면 더 커집니다. 피하면 더 쫓아옵니다. 억누르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받아들이면 견딜 만해집니다. 함께하면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외로울 때 자기에게 친절해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산책을 하세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세요. 맛있는 것을 먹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자기 외로움을 자기가 돌볼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도 편해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자기도 자유롭습니다. 구속받지 않으니까요. 이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이런 관계가 깊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안심을 자신의 내면에 가질 수 있을 때 친밀한 시간의 성격도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불안을 지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더 이상 확인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행복을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됩니다.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패턴을 고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정돈됨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진전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말해 주세요.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어 주세요.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을 들으면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 전혀 다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과 다릅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자기 사랑이 중요할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믿지 못합니다.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의심합니다. 이 정도로 좋은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랑받아도 불안합니다. 언젠가 떠날 거야 하고 두려워합니다.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할 거야 하고 걱정합니다. 결국 스스로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불안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매달리게 됩니다. 걱정되어서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치게 됩니다.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 역시 떠났잖아 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더 깊이 믿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 부정의 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부정적인 패턴을 만듭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긍정하는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긍정적인 패턴을 만듭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행복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몸을 돌보세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충분히 자세요. 잠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잘 먹으세요. 영양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없습니다. 운동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감정을 돌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슬플 때는 울어도 됩니다. 화날 때는 화내도 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해도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세요. 다만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자기 시간을 돌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을 돌보세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멈추세요. 나는 못났어 하는 생각을 그만두세요. 나는 부족해 하는 생각을 그만두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생각을 그만두세요. 대신 나는 충분해 하고 말해주세요. 나는 가치 있어 하고 말해주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반복하세요. 서서히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이라고 부릅니다. 인식의 전환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면 보이는 세상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관계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인연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만남도 인연입니다. 헤어짐도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인연입니다. 나쁜 일도 인연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도 인연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좋은 인연이 오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신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세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삶을 정돈하세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세요.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기 관계를 돌보세요. 태도를 정돈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남에게 친절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비슷한 에너지끼리 끌리기 때문입니다. 밝은 에너지는 밝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어두운 에너지는 어두운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불안한 에너지는 불안한 관계를 만듭니다. 평안한 에너지는 평안한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어떤 인연 속에 있든 그것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의 인연은 지금부터 만들어집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내일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면 그런 인연이 옵니다. 불안한 관계가 반복됩니다. 두려운 패턴이 반복됩니다. 평안과 사랑으로 살면 그런 인연이 옵니다. 평안한 관계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선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인연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인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대신 자신을 바꾸세요. 자신을 정돈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친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핵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관계를 결정합니다. 행복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받는 관계가 옵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존중받는 관계가 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소중히 여겨지는 관계가 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함부로 대하는 관계가 옵니다. 자신을 무시하면 무시하는 관계가 옵니다. 자신을 천하게 여기면 천하게 여겨지는 관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바꾸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바꾸세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자신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자신이 정돈되면 인연도 정돈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업자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습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나쁜 인연을 만듭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나쁜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면 나쁜 관계가 됩니다. 지금 관계가 힘들다면 그것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좋은 업을 지으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자신을 사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인과의 법칙은 반드시 작동합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물을 줘야 합니다. 햇빛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커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인연이 다릅니다. 각자 시기가 다릅니다. 자기 속도로 가세요. 자기 리듬대로 가세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느껴집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돌보세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 삶을 즐기세요. 그러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돈된 마음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평안한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인연이 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들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불안할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예뻐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믿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연이 정돈되고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